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 보시죠. 젠슨항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괜찮겠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 아직 한국에 딱 발을 딛기도 전인데요. 너무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벌써 사라졌던 젠슨항 효과 오늘 장을 참 어렵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젠슨항 호재에 급등하던 종목들이 이제 그룹주 내에서도 장중 큰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리스트를 보면요. 이 젠슨항 호재가 붙은 종목들이 대거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한 호재는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단 꿈에 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젠슨항 효과를 힘입어서 이 꿈이 현실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런 숨고르기는 기회가 됐던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도 기회가 되는 흔들림인지 아니면 그간 너무 올랐던 그런 탓에 오히려 정상화되는 당연한 되돌림인지도 헷갈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일 지방선거로 하루 휴장을 하게 되죠. 과연 돌아왔을 때 목요일장 표정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지 궁금하게 되는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8,90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 부담 속 차익 매물 출회됐고요. 오늘 결국에 8,050포인트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막판에 반등에 성공해서 오늘까지 종가 기준으로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마감한 코스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보시면요. 정말 암울합니다. 지금 오늘 1,010포인트까지도 천선을 위협받는 구간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의 하락세 여기도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위협받았던 구간이요. 전쟁 이후에 이제 3월 4일에 종가 978포인트 이후로 가장 가까웠던 낙폭을 그렸던 하루였다고 합니다. 2%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수급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지금 개인과 함께 기관만 소폭 들어왔고요. 외국인 18거래일 연속 팔자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흥미로운 건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는 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함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빠지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담아갔을까요? 순매수 상위 리스트부터 볼게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 투톱으로는 거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스퀘어가 그 자리 채우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기 보이네요. 지금 올 초에 주가가 20만 원대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0만 원 선 유지했던 삼성전기 오늘은 앞자리가 2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LG 그룹주들은 오늘 조금 혼조된 양상 보이는 가운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젠슨항의 색채로 볼 수 있는 두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긍정의 시각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봐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킹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도 볼게요. 네, 오늘 기관들은요. 투톱 가장 많이 담아갑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좀 눈에 띄는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반등을 했죠. 젠슨항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남아있지 않은가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삼성물산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으로는 우리 현대모비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애프터마켓 시세도 바로 확인할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미래에셋 생명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신세계 소비주 오늘 강했죠. 이렇게 확인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의 색채에 지납니다. 로보스타와 시메스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 미코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실린 쪽도 바로 열어볼게요.
거래량은 삼성전자 쪽으로 가장 실리고요. 뒤를 이으는 게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GCNS, 네이버까지 젠슨항의 색채가 묻어나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현대모백스와 로보스타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내일 하루 쉬고 오는 만큼 또 어떻게 오늘장 정리하고 목요일장 맞이해야 할지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오늘 어쨌든 강보합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가 맞습니다. 3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빨간불일 때는요. 가는 대형주만 가고 지수가 빠질 땐 다 같이 빠지고요. 반등은 대형주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데 시장을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제가 오후 2시 임광빈의 이제 마감전 필승 타점의 이제 공개 방송 때 말씀 이제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T방송 우리 시청자님들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주시장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 보면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계좌가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결코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두 개를 볼게요. 하나는 코스피, 하나는 코스닥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대형 주식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자, 이 코스피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우상향하냐? 미국, 이란의 협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렇게 떨어졌었던 이때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있었던 때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있었을 때 떨어졌고요. 자, 잘 보세요, 시청자님들.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대화하니까 반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을 이끌어 갔었던 주식은 전력전선 반도체입니다. 자, 이 구간 잘 보세요. 제가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중간에 하락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구간이 있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때 누가 시장에서 제일 셌냐? 전력전선 반도체였습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일렉트릭, LS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했어요.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다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를 때, 여기서 여기 올 때 누가 올라갑니까? 피지컬 AI, 현대차, LG. 현대랑 LG 두 개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 보면요. 딱 네 개만 올라가요. 삼성, SK, LG, 현대. 여기만 올라갑니다.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대형주에 몇 개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지수 두 군데 답이 뗐죠.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흘러가는 형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코스닥은요. 일주일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수가 상승할 땐 대형주만 오르죠. 맞죠? 근데 지수가 상승할 때 대형주가 올랐다가 대형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락하죠? 그냥 하락하나요? 아니요. 급락해요. 급락합니다. 왜냐? 오를 때 급등해서 올라서요. 오늘도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20% 넘게 급락했죠.
삼성, SDS 어제 20% 넘게 급등하고 오늘은 20% 가까이 하락합니다. 아니요, 급락했어요. 대형 주식들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쭉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수가 빠져요. 지수가 빠지니까 소형 주식들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죠. 오를 땐 대형주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동반하러 갑니다. 왜냐고요? 고래가 아프니까 옆에 새우들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할 때 보면 코스닥이 오르나요? 아니요. 코스닥이 못 올라요. 즉 코스닥이 못 오른다라는 것은 중소형 주식들이 못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수가 반등할 때 보면 대장주가 속해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 몇 개의 주식만 또 급등하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3주째 연속되면서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 수를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주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나옵니다. 비율이 1대 5예요. 근데 보통은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올라야 되는데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이 났습니다.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 나는데요. 또 지금 형태의 시장은 이전의 1년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주식시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다 올라갔었어요. 반등 좀 주면 코스닥도 같이 오르고 중소형 주식들도 오르고 테마도 형성됐었는데요. 이제는 여기로 다 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하는 게 안 통해버리는 시장이 된 겁니다. 요즘에는 주식이 상승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9시 뉴스나 또 증권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이니까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기다려도 주식이 떨어집니다. 왜냐? 지금의 이 시장의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형주만 오르고요. 떨어질 땐 급락하고요. 반등할 땐 대장주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대장주밖에 없어요. 시장이 우리에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주식시장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때로는 내 스타일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투자를 쉬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긴 하락장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승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승장인데 특정 종목 몇 개로 자금이 쏠립니다. 포모 현상이 나타나요.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신규 유입 자금이 계속 유입됩니다. 증시 대기 자금은 130조 원입니다. 자금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근데 그 신규 자금이 어디로 가냐? 다 오르는 종목들로만 갑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그 기업들로만 가요. 주식을 제일 처음 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주식 사실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사죠. SK하이닉스 사고, 현대 사고, LG 사죠. 그러니까 거기만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포일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의 주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쏠리는 곳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패턴입니다. 이 흐름이. 따라서 지금 같은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작이 대형주 위주로 계속 올라타야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난도 또한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의 전략들 함께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종목부터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특징주 볼 건데요. 현대 오토에버와 LG전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묶어서 볼 건데 보니까 피지컬 AI 위원님께서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하신 쪽 관련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피지컬 AI는 지난주에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투자의 세계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요,
유행을 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클래식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렌디한 걸 좋아합니다. 유행을 탑니다. 자, 클래식은 변함이 없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유럽에서 입었던 정장의 형태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형태의 정장이죠. 그러나 핏이 지금보다는 달라졌습니다. 핏이 그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루즈한 핏 형태로 입었다면 최근에는 슬림하고 몸에 딱 맞는 형태의 핏을 입게 됩니다. 그게 유행이죠. 주식은 패션과 같습니다. 시장은 트렌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트렌드는요, 기업이 투자하는 방향이에요. 즉, 돈의 힘입니다. 돈이 쏠리는 곳이 곧 답이고 트렌드고 유행이고 투자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곳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변화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의 고집에 빠져 있으면요, 매번 주식 투자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100분을 넘게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도 오늘은 거의 한 200분 가까이 종목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막 상담을 올려주시면은, 질문 주시면 거기 일일이 다 답해드리고 계좌 보고 이 내용들 주식 매도하시고 저기로 옮겨가시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투자자님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진작 자를 걸 왜 지금까지 들고 왔는지 후회됩니다. 이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 기다리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네요 라는 말씀을 주세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시가 좋으니까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시가 좋은 건 맞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형태는 지난 1년간 없었어요. 예전에는 증시 좋으면 거진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쏠려요, 자금이. 특정 몇 개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주식들 이외의 주식들은 떨어지는데 하필 쏠리는 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요. 근데 또 대형주에 자금 쏠렸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급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져요. 지수 빠지니까 오를 때는 같이 엮여서 올라가지 않았던 중소형 주식들이, 지수가 또 떨어지는 그 빌미 속에서 중소형 주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반등할 때는 대형주만 올라갑니다.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었을 때죠. 이때 현대차가 쭉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만 빠졌나요? LG도 빠졌습니다. 지수가 8,000포인트에서 7,200포인트로 떨어질 때였습니다. 자, 이 시기가 지수상으로 보면 바로 이때입니다. 지수상 이렇게 떨어질 때 있었죠. 이때 삼성전자 내에서 파업이 있었을 때고요. 8,000포인트에서 7,200포인트까지 지수가 10% 이상 급락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때 현대차도 빠졌었고 LG도 빠졌었고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우리 모든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신 그 주식들도 다 떨어졌었습니다. 코스닥도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같은 시간 동안 5월 중순서부터 6월 초까지 현대오토에버가 상승한 게 2배가 상승했고요. LG전자라는 주식도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 얘기했죠. 자, 이때입니다. 지수가 떨어졌었을 때 하락한 이후 26만 원에서요 18만 원까지, 자, 고점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었냐면요,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반등합니다. 18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150% 상승하죠. 같은 기간 동안 대형주 어떤 주식은 100%, 150% 올라갔는데 다른 주식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의 이 시점에선 피지컬 AI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왜 피지컬 AI 봅니까? 챈스낭 오잖아요. 챈스낭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 회장들이라고 뭐 하겠습니까? 뭐 또 술 마시고 치킨 그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 할 거냐, 어디 투자할 거냐, 어떤 식으로 우리 미래를 구현해 나갈 것이냐, 그 얘기 하겠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AI를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 세계로 가져오는 피지컬 AI 하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산업용 로봇 만들어서
로봇 바이 로봇,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인력을 대체하고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효율화하자. 이거 하려고 젠슨왕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관련된 주식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 젠슨왕 다 좋아하잖아요. 엔비디아 좋아하죠. 반도체 좋아하죠. AI 좋아하죠. 로봇 좋아하죠. 여기만 올라갔어요. 여기 이외 주식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영원할까요? 또 급등 막 했었으니까 또 급 나가겠죠. 그러면 자금이 또 어디로 흘러갈 겁니다. 얼마 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력 전선 주식들이 막 2배, 3배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돈이 현대차 쪽, LG 쪽으로 다 갔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5월 중순쯤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다음 주도주는 피지컬 AI의 현대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된 주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차트도 아니고요. 기법도 아닙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언제나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여전히 잘 오르고 있고, 네, 지금의 이 상황,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부분은 바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을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이 밑에 환율인데요. 여기입니다. 환율이요, 1,500원에 고착화가 됐어요. 이걸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에 환율이 올랐던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환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안 떨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서로 양보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맨날 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건져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고유가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고환율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고물가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관점은 변함이 없지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환율이 높다라는 것. 네, 환율은 지금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추이가 증시의 방향을 좌우시킬 수도 있습니다. 7월 달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있죠.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미리부터 이런 리스크도 고려하시는 지혜가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요. 또 지금 지난주에도 위원님께서 피지컬 AI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해 주시면서 시장의 중심에는 이 피지컬 AI가 있다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현대오토웨버, LG전자 함께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도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의 수익률 상승률 탑5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목표가 달성하고도 133%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오토웨버 98.5%, 솔리드와 현대오비스, 알지노믹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 받고 갈게요.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목표가 설정해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네, 위원님께서 그때 230만 원 지난주 설정해 주시고 바로도 이틀 만에 230만 원 종가 나왔습니다. 현 구간에서 어떻게 또 가져가 볼까요, 전략?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죠.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SK 하이닉스가 꺾인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도 꺾일 것이고, 삼성전자가 꺾일 거라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증시가 꺾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해서 증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디 봐도 고점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실률을 기준으로 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매도하고 언제 손절을 하는 것이냐? 기대에 어긋날 때 파는 거예요. 기대대로 가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잘 되죠. 그리고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에서 2.6%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왜냐? 예상한 것보다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거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이닉스는 더 오를 거고 코스피도 더 오를 겁니다. 하이닉스 목표가 250만 원 상향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직 매도할 시점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목표가 높여 잡아주셨고요. 지금은 팔 시점이 아니다. 이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앞서서도 오늘 강조해 주셨던 피지컬 AI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아틀라스 핵심을 만드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보유 유효할까요? 자, 이번 주는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현대오토 에버도 급등했고요. LG전자도 급등했고요. 또 아틀라스 안에서 구동축을 만드는 이 현대모비스 또한,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삼성전자 파업 때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이후 지수가 반등하면서 쭉 이 주식도 상승이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만, 자,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많이 올랐죠. 끝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물이에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85만 원, 네, 목표가는 85만 원으로 상향 말씀을 드리되 이 구간대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주의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점검 받아봤고요. 바로 해서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KMW 가져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KMW는요, 통신장비 주식인데 이 KMW를 우리가 투자할 때 시청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자, KMW는 어떤 회사냐면요, 안테나 안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들어요. 이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하는 전파를 잡아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공중에는 여러 개 전파들이 막 섞여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안테나에서 여기 안테나로 이 전파만 보내고 싶은데 이 전파만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KMW에 필터를 넣어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다른 잡 전파가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근데 통신 장비의 경우엔 6월 달에 주파수 경매도 있고 또 5G에서 6G로 이제 세대가 진화하죠. 세대가 진화할수록, 통신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산업 현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전에 저주파에서, 그러니까 4G 때 사용했던 대역대 폭에서 데이터가 이미 주파수가 꽉 찼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대역폭을 높여야 됩니다. 5G 때는 4G 때 썼었던 저주파보다 더 높은 주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파수를 높여서 통신기업들이 이 인프라를 깔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파에 물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높일수록
속도는 빨라지는데 파장이 짧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파수를 높일수록요. 이미 이전의 저주파 영역 때는 이 주파수를 다 차서 쓸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라고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땐 주파수를 높여야 됩니다. 주파수를 높이잖아요.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파를 딱 쏴요. 예전에는 4G는 이만큼 갔다면 5G는 이거의 절반만 가는 겁니다. 6G는요. 이것보다 덜 가겠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안테나 인프라를 더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가려면 안테나가 더 촘촘히 박혀야 되겠죠. 그래서 4G 때보다 5G 때, 5G 때보다 6G 때 안테나가 더 많이 깔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KMW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테나에 필터를 넣는 게 KMW를 했죠. 4G 때는요. 필터 2개 들어갑니다. 아니면 4개까지 들어갑니다. 5G 때는 32개 들어갑니다. 6G 때는요. 64개까지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 회사는 수혜라는 거예요. KMW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2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광빈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의 실마리 단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단서는요. 대형주 쏠림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시점인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 변동성 이 단어가 시장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6월에 이제 좀 시장이 지금 5월 말부터 대형주만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소형주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수 9,000, 네, 여러분 코스피 9,000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해도 우리 중소형주가 지수 9,000을 이기고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이 반도체가 그냥 매일매일 올라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나스닥급 종목으로 인정받는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죠. 그래서 그 두 종목만 오르고 여러 가지 우리 나머지 대형주도 오르고 중소형주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은 젠슨왕, 엔비디아 사장, 젠슨황이 무슨 말을 하나 여기에 기치가 주목되어서 젠슨왕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 GTC에서 엔비디아가 AI PC를 선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큰 호재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다 이제 세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큰 시총 종목은 세력이 어떻게 크게 핸들링 못하죠. 그러나 중소형주들은 1조 이하의 뭐 2천억, 3천억 또 이런 종목들은 다 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력이 수익 실현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같이 패닉 셀링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좀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좀 정리되고 이제 대형주가 이제 좀 횡보를 해주면은 중소형주의 좀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물리신 분들은 너무 네,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텐데 조금만 견디시면은 네, 주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시고요. 네, 시장에 집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AI 핵심 테마인가 아닌가, 요거를 잘 분별하셔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AI 핵심 테마 쪽으로 여러분의 종목을 다시 종목 변경. 네, 그래서 정말 좀 시들하고 별로 안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군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면 계좌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그만큼 기민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형주 쏠림 그리고 중소형주의 회복도 머지않아 다가오겠다,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내려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도 한번 열어볼게요. 젠스낭 방안에 호호했던 로봇주입니다. 젠스낭 CEO가 이제 한국의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표명하면서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이 기대감도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로봇 섹터로 좀 움직였던 LG그룹주나 현대그룹주의 로봇은 조금 쉰 반면에 또 두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선방이 두드러졌거든요.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볼 만한 쪽 어디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우리 그 시장 로봇주들을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을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영업이익 산출도 안 되고 그냥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 이제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봇주는 이제 일단은 젠스낭 방안이 언제죠?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전에 차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우리 6.3 지방선거 이후 우리 시장에서 지금 기업들이 삼성전자 노조 관련 이슈 이후 성과급 관련 이제 노조의 결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당연히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디죠? 수혜를 보는 섹터는 로봇 섹터죠. 그래서 저는 로봇 섹터가 일단 단기간에는 굉장히 과열권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좀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6월, 7월은 로봇주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스낭 방안도 있고 또 7월에 네, 옵티머스, 네,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이 있죠. 네, 이래서 한번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조정 주면은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이런 섹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은 이제 일단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LG전자인데요. 네, LG전자를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 엄청난 포부를 일으키면서 네, 오늘 LG전자가 이제 얼마였어요? 92,000원에 있던 게 지금 46만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 달린 거 보시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LG전자 시총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47조였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죠? 현대차의 자회사로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00조예요. 예, 근데 지금 LG전자가 지금 5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LG전자는 지금 영업이익을 충실하게 내고 있는 흑자 기업이죠. 흑자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업이익을 잘 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성장성까지 더 얹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LG전자가 여기서 조정 주더라도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날레는 네, 금요일이겠죠. 그래서 LG전자 네, 이게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총이 지금 IPO 할 경우 100조예요. 예,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한 8, 9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총이 IPO 할 경우 100조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9조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내려왔을 때 하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과열권이지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업 관련 로봇으로 이제 SK 관련 로봇이 있죠. 이게 뭐야? 유일 로보틱스. 네,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뭐 SK는 주로 이제 뭐 엔비디아랑 협업해갖고 로봇을 뭐 다루는 일은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 2개 띄우고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저는 이제 6월 첫 주 젠순환 방한 전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로봇주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또 젠슨항 방안이라는 이런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권혜영님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볼게요. 네, 반도체 힘 못 쓰는 소부장단 살아날까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반도체가 다 같이 좋을 때는 왜 우리가 투톱을 볼까 소부장을 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무색한 시장입니다. 주요 이평선을 이탈한 소부장 종목들도 많은데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여러분. 네.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걸 막 이런 후회가 엄청 되시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우리나라 국장 종목은요, 다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두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약간 그런데 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 작은 이제 중소형주는요, 지금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죠? 지금 5,000원에 있던 종목이, 이거 월봉상 볼까요? 이거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 바닥이, 보니까 한 3,000원, 4,000원 했었네요. 근데 지금 이게 2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더 이 종목이 어떤 충분한 영업이익을 내는, 충분한 산업의 사이클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 종목은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네, 메모리 반도체가 더 간다. 네, 시장이 더 확대된다.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손병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닷컴 버블의 50배의 시장이 AI 버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세요. 네, 제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 121선, 요게 61선이고요. 요게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21선까지 이렇게 이탈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 종목은요, 그냥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더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내가 저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비중 추가를 하신다면 네, 충분히 다시 상승이 나오겠고요. 단 이제부터 가다 해서 이 전고점을 위로 그냥 뚫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위로 나오면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챙겨가는 전략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덕산 하이메탈 알려드렸고 또 비슷한 예로 네, MK전자 이게 121선까지는 안 내려갔죠. 근데 61선에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이평선은 어디냐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 61선, 121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핫한 반도체 종목이 아닌 이상은 61선까지 기다렸다가 비중 추가를 하시고 좀 힘이 없다 싶으면 121선까지 기다렸다가 비중 추가를 하시면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리면 PSK, PSK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어디 닿았어요? 61선 닿았죠? 그래서 여기 공간 61선하고 120선 사이가 비중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탈출 또는 익절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인데 힘을 못 쓰고 있는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61선 또 121선 이탈하는지 보고 우리가 탈출 전략도 이렇게 세워보자 이렇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권혜영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도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상승률 탑5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달성하고도 283.4%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26.8%, 일진전기와 알지노믹스, 아모그린텍도 좋은 상승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받고 갈게요.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거 반도체보다도 전기다 해주셨는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늘었고 2분기 증설 효과도 날 것이다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좀 비중을 늘려가야 할 지금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네,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 가장 급한 건 전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력 시설. 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력 시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일진전기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전력 종목들이 섹터가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했으면 좋았겠지만 시장 장세가 중소형주 다 떨어지는 장세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21선. 121선 떨어지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으라고 그랬죠. 이거 뚫고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셔서 위로 올라갈 때 원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드렸는데 시장 장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금리 문제가 있어요. 유로존 금리 인상 여부 오늘 아마 내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6월 둘째 주가 CPI 발표가 있는데 이 CPI 발표도 굉장히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이러면 이제 또 수급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셔서 요 이평선 상단 12만 원,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은 12만 원 정도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시장 상황 보면서 위로 충분히 언젠가 결국에는 15만 원 도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비중 추가하시고 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챙기시고 이러면서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한 종목 더 이어서 바로 볼게요. 이노인스트루먼트 보겠습니다. 지금 7월에 옵티머스 양상 모멘텀 안고 있고요. 유효하다 말씀 주셨는데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홀딩 좀 유효한 시기일까요? 네, 이게 중소형주 다 떨어지면서 이게 또 시총이 작아요. 시총 작은 중소형주들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61선하고 121선 사이에 오면은 그냥 담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61선 이탈을 하고 121선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서 쌍바닥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3,500원까지 목표가를 드렸는데 일단은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2,800원까지. 근데 이제 시장 장세에 따라서 중소형주 셀링이 나오면서 밑으로 밀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스닥 지금 프리장 보세요. 광통신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선거 끝나고 목요일에 다시 상승 나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비중 추가하셔서 위로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노인스트루먼트 비중 확대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제주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위원님? 네, 이 제주반도체는 1분기 영업이익이 되게 서프라이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713% 증가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영업이익이 671억 원이 나왔습니다. 한 분기에. 그럼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주반도체가 하는 일은 그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다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가 있겠지만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를 해요. 지금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젠스항이 뭐라고 그랬죠? 온디바이스 AI, 그게 뭐예요? AI PC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전력 메모리 설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퀄컴이 국내 유일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 종목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컴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계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안 꼬꾸라져 내려와요. 만약에 여기 21선 이탈하면은 아마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크게 21선 이탈한다고 여기는 담아야 될 자리지
이탈한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60일선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고 막 120일선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있지만 제주 반도체는 여기서 견고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아마 목요일쯤만 해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이 종목도 역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 한 13만 원까지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드렸는데 아마 그 위까지도 아래로 내려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방송 이후에 위원님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